되는 동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보보안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요셉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는 언택트 시대의 정보보안 준비라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희도 CISO 조직이 4월 23일 날 생겨가지고 공공기관이 법제화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신규로 CISO 조직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CISO 조직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있었을 때는 데이터 중심의 보안이라든지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중점이 있었다면 갑자기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20에서 30%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업무를 하시겠다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노트북을 드리면 집에 회사에서 들고 쓰시다가 집에 들고 가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안 정책이 생긴 부분들도 실제로 금감원이나 금융 쪽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꾸 이 언론에 공개되는 정책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재택에서 직접 업무 서비스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 허용을 하겠다라는 정책으로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고 있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보안 환경이나 정책이라는 것들이 외부의 요인에 많은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또 정해지게 되면 이 바뀐 내용들이 또 변화가 없죠. 제가 2009년도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당시에도 망분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좀 관여를 했었는데 한때는 우리나라 정부 전체 정책들이 논리적 망분리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공공기관 중에 큰 사고가 하나 나면서 전체적인 정책이 물리적 망분리로 갑자기 선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수혜를 보신 분들이 따지면 정보보안 회사라기보다는 PC 회사셨어요. 갑자기 기관에서 PC를 한 대씩 더 사야 되고 윈도우 라이센스라든지 기타 라이센스들에 대해서 곱하기 2 되는 정책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든지 이런 언택트 환경을 보면서 정보보안 환경들이 너무 다양하게 그리고 저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저희도 지금 현재 직원이 한 12,000명도가 되는데 이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연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 따지고 보면 정보보안센터가 이전에는 어디 가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든지 업무가 될 수 있는 보안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청약이나 이런 건 하시잖아요. 저희가 한 1억 7천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를 저희 공사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위협을 가지고 있는데 20년도에는 실제로 그런 위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 즉 아무도 지금 출근을 하면 안 된다고도 하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느 일정 지역에 갔던 분들은 출장도 못 가라고 하고 저희도 지금 전국에 지역 단위 본부가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공사 현장까지 하면은 거의 30여 개 정도의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 출장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해야 되고 갑작스럽게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사라지면은 몇 %는 강제로 집에 가서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 연초에 각자 업무용 패드를 다 제공을 해드렸는데 패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패드를 가지고 간단한 업무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패드를 가지고 VDI 환경에 접속을 한다든지 업무 서비스 전체에 좀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는데 실제로 패드로 구현되어 있는 기능이 결제만 간단하게 한다든지 메일만 확인했으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사의 복잡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해야 된다는 것들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그 탓이 따지고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요즘 자주 듣습니다. 보안 때문에 안 된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정보보안센터가 예전에는 보안 때문에 자료 보호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되는 게 지금은 무슨 이야기를 듣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안 때문에 업무 연속성 서비스를 또는 집에 가서 근무가 보안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정보보안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저 또한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예측을 할 수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도 지금 교육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교육 간다면 좀 좋으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느 일정 장소에 가서 교육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만난 분들과 식사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 교육을 하면 다 집에 가서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센터 분들이 줌에 관리자로 다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누가 이석을 했는지 누가 딴짓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강사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강의 가면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눈도 좀 맞추고 이렇게 한 박자 쉬면서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비대면 교육을 2번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카메라를 응시해야 되고 내가 물을 먹는 게 눈치가 보이고 움직일 수도 없고 호흡을 못 하겠고, 진짜 2시간 강의를 하는데 거의 2시간 동안 쉼없이 말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고민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환경이 급진적으로 변하면서 저희가 지금 2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줌을 쓰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료다 보니까 일부 업무 영역에서 줌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보안에 대해서 안전한가에 대한 검증,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 저희는 일반 상용 서비스를 계약을 해서 쓰면서 보안 요구를 좀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왜 우리는 비용을 들여서 이거 쓰냐, 기존에 쓰고 있는 거 나 쓰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일부 서비스에서는 그냥 구글 미팅 써가지고 해외랑 할 때 이거 안 끊기는데 나 그거 쓰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공을 했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기업의 공통된 서비스로서 그들에게 접근이 됐을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저희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부서마다 각자의 업무를 하고자 상용 서비스를 마구 이게 쓰신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강제로 쓰지 마세요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저희가 뭐 보안성부터도 못 받았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절차가 급작스럽게 변한 이런 보안 환경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어렵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도 업무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업무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아파트를 집을 관리하는 데에서는 또 다른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CAD 위주의 업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뭐 전력량이라든지 이런 걸 또 중요하게 본다든지, IoT 서비스긴 하나 각각의 센서가 일반의 정보보호 시스템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빠르게 많은 유통이 되는 자료들을 정보보안이라는 카테고리에 다 묶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일반 공기업에 근무할 때만 해도 저희가 1,600명이 되는 조직이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참 인원이 많다고 했거든요. 옆에 기관에서도 니네 참 인원이 많다, 일반 정부부처가 한 800명 정도 인원이 되면 많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 계신 뭐 기업들에도 10,000명 이상 되는 기업들이겠지만 10,000명이 들고 다니는 장비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제가 1,600명 있는 조직에서 MDM을 한번 도입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안정화하는데 제가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맨 마지막까지 안 됐던 장비는 뭐냐면 그 쿼티 자판이 들어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는 MDM이 설치가 안 되니까 자기는 이걸 꼭 쓰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가 바뀌면서 그런 하나하나 사용자들이 들고 다니는 디바이스까지 저희가 제공되는 정보보안 제품을 딜리버리해서 정책까지 반영하기에는 너무 제약사항이 많지 않은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다 따라가면서 정책들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저희의 또 다른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경영회의라든지 임원회의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보보안이 어느 순간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호해야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업무를 어느 실시간에 문제가 되는 타임에 가능하게끔 해주는 서비스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듣는 얘기가 그 말씀이라고 드렸잖아요. 정보보안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지금 이런 상황에 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것 같은 이게 눈총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고민들을 하려고 이 장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뭐 DR 센터라든지 BCP 뭐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시스템에 대한 복구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비즈니스 조직이 실제로 어느 곳에서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봤는가? 방화벽만 살리고 정보보호 장비만 생각했던 건 아닌가? 그 뒷단에 있는 비즈니스들이 어느 장애가 있을 때 또는 문제가 돼 있을 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가서 근무할 때 정보보호 장비들이 다 구축되어진다면, 또는 갑자기 담당자가 카페 가서 근무한다면, 저희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왜 해외 갔다 와가지고 격리가 돼서 호텔 갔는데 거기서 업무한다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가장 고민되는 것들은 그런 업무 연속성에 대한 보장들이 이제는 정보 보안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보안 처음 공부할 때 뭐 브로스 슈나이 형님 되게 나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잘한다라고 제가 뭐 기사에다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비즈니스는 뭐 프로세스다. 뭐 그래서 뭐 비즈니스가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도 프로세스다. 제품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큐리티 is process, not a product라는 뭐 아티클도 있었고 그런 걸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보보호는 제품이 아니고 절차예요라고 얘기하지만 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현업의 업무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해서 인사 서비스를 집에 가서 하는데 보안 장비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은 보안 뭐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포트에서 막히는 건 없는지 아니면 그들이 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야만이 정보보호 뭐 제품들에서 편리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종단에서 막아, 백신 깔아, 7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깔아. 근데 집에 갔더니 알약과 충돌이 되고 DRM은 안 깔리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져야 될 숙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표는 데일리 CQ 기사에서 데일리 CQ가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저도 이제 발표할 기회가 없는데 진주 제가 본사가 지금 진주거든요. 진주 가서 절실히 느끼는 거는 이런 자리가 없어서 제가 뭐 대표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영남권이나 이런 데서 이런 행사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많은 정보를 듣고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많은 분들과 의견도 교류하면서 각자가 다 생각하는 것이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것을 이게 단절된 느낌이어서 저도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달려와서 이렇게 행사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자 이렇게 왔는데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기사 내용에서 봤을 때도 저 내용을 연초에만 해도 어느 누구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3월부터 갑자기 집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저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정보보호 담당자들의 견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따지고 보면은 정보보안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원래 CIA라고 이렇게 뭐 시험 볼 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는 부인 방지까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 4가지의 속성들은 따지고 보면 정보보호 담당자들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막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만 중심이 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기밀 자료 안 나가면 돼 이거예요. 문 지켜 그리고 못 나가게 해, 확인해 수색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는 뭐까지 났었냐면 판형 금속 탐지기도 갖다 놨었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검색대도 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또 젊은 직원분들 뭐라고 하냐면 판형 검색대 지나가면 전자파 때문에 몸에 안 좋다고. 뭐 그러면 저희는 또 보안에 문제된다기보다는 이게 뭐 몇 시버트밖에 안 돼가지고 문제는 안 되고 판형 이거는 전자기 유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방사능이 전혀 안 나오고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보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가 생각했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보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자꾸 저희 정보보호 조직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중심에서 이제는 업무 중심의 정보보안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CISO라고 해서 제가 대고 보니 법에 딱 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다 해놨지만 뭐 법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CISO에 대한 임무가 되게 두루뭉술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보보안 관리 체계의 구축이에요. 이 ISMS라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ISMS를 저희가 어떻게 구축하지? 라는 생각을 이겁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어요. ISMS는 방화벽을 갖다 놓는 것인가? 이 한 줄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거든요. 정보보호 관리 체계? 뭐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내용들이 없는데 따지고 보면 저희가 기존에 자료에 대한 이야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방화벽으로 바이러스를 막아야 돼, 백신을 설치해야 돼 이런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내에서 업무를 할 때 집에서도 잘 되게 해줘야 되고 카페에서 혹시나 하게 되면은 업무가 가능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혹시나 내가 카페 가서 하고 싶으면 스타벅스에서도 돼야 되고 다른 뭐 타사의 카페에서 다 돼야 돼라는 것들이죠. 혹시나 저희가 하는 VPN이 그 뭐 공용 와이파이에서 막힌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요즘에 제가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평가 뭐 공공기관이나 금융이나 담당자분이시라면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점수가 아주 좋습니다. 거의 뭐 뒤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제가 보임하기 전에 점수가 낮아져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올라가고 바닥 찍었으니까 이제 상승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살짝 내려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이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가장 그 감점 요인이 많았던 게 뭐였냐면 망분리가 안 돼가지고 망분리 기관이 아니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망분리 정책을 또 가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망분리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정책을 백도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게 언택트 시대에 또 다른 대안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저희는 정책에 대해서 보안보다는 어느 곳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용 패드를 하나씩 다 줬기 때문에 VDI 환경이 업무용에서도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라든지 VDI 가상화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본사에 2,000명 정도는 지금 현재 인터넷 가상화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환경에 맞는 것이 업무를 가상화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반기까지는 12,000명 전체가 전국 어디에서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고민은 네트워크 속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속도가 안 되는 곳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로 일부 서비스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가장 큰 감점 요인이 공공기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용역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현재 정보화 용역 사업을 28개 그 서비스에서 용역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약 20개 회사가 들어와서 400명 정도가 저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뭐 정부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그런 안을 지키기가 너무 제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명을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했어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업무 PC 내에 자료가 있다고 뭐 더 잘하시겠지만 용역 사업 끝나면은 따지고 보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용역 사업 자료는 타 기관 가면 다 있다고 제가 얘기도 들었고 예전에 제가 뭐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받는 도중에 정문에서 차가 잡혔어요. 차가 왜 잡혔냐 했더니 감사관이 지나다니는 직원들 점검한다고 갔는데 용역사 차량인지 모르고 지나가니까 PM 차량 트렁크를 열었는데 문서가 한 1,000여 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프로젝트 하면서 다 거기다가 출력해가지고 담아놓으셨던 거 타 기관 거 저희 게 한 80% 남의 기관 게 한 20% 나와가지고 감점 와장창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한 12여 년 전인데 현재도 감점 요인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용역 사업에 대한 감점 요인이 참 많아서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7월에도 점검을 받았는데 솔루션이 다양하잖아요. 그분들이 쓰고자 하는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벤더에 또 오리엔트된 그런 서비스들이 꼭 필요하다고 겨우겨우 설득을 해도 그 다음에 가면 또 쓰고 계신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사업이 종료되면 그 자료 저희가 다 회수해야 되는데 가장 큰 회수의 강제 요인은 대표이사의 서명밖에 없잖아요. 다 지웠는지 확인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현재 VDI망을 구축하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는데 저희가 11월 2일에 대표분들도 모시고 PM분들도 다 모셔서 설득은 했습니다. 저희가 다 아시지 않느냐 점수가 낮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협심해서 바닥 찍었으니까 좀 올라가야 된다. 좀 도와달라 하고 워크숍도 하고 내년에는 뭐 진주에서 좀 가까운 거제도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워크숍도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하면서 약간 설득은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VDI 전체로 해서 업무망을 구축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 전체가 하고 있는 PC 내에서는 일반 OS로 부팅이 못 되도록 제한을 하고 그래서 용역하고 있는 순간에는 VDI 사고 그다음 인터넷이 필요하면 VDI 안에서 인터넷 VDI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서버로 들어갈 작업할 때는 서버에 붙는 별도의 관리망을 또 VDI로 제공해주고 하는 형태의 라이센스 현재는 확보를 해서 그 형태로 외주업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업무망을 가상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편리하게 업무망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사무 공간 혁신을 하려고 노어드레스 사무실을 좀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한 50명 정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어드레스가 뭐냐면 노트북 들고 어디 가서 그냥 아침에 키오스크에서 자기 자리 체크하고 그 자리에 가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분은 이제 저희처럼 부서장들이나 이제 관리자급들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찍고 나서 아침에 보면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거나 자기 주변에 신입사원만 앉아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구석탱이에 자기 자리가 남아 있는 경우. 그래서 요즘에 저와 부서장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엄청 일찍 출근하거든요. 7시에 오셔가지고 자기 자리 체크하고 아침 먹으러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해서.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트북을 로 교체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럼 노트북을 나눠주겠다고 해서 서비스가 이제 검토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임원회의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야, 그럼 노트북 줬으면 무선 와이파이는 안 되니? 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면 노트북이면 약간 핸드헬드해서 어디든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옆에 이제 다른 분께서 보안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들어서 제가 아니 규정을 읽어보셨잖아요. 다들 읽어보셨지만 이 무선 인터넷에 대한 보안이 규정이 나온 게 벌써 5년, 10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다 있었어요. 위스 놓고 해라, 어떻게 보안 대책을 갖추고 해라라고 다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축을 안 했는데, 저희가 규정에는 된다, 규정은 되고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업무망을 가상화했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은 지금 원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터넷 서비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인터넷을 구축하고 내부의 업무용 인터넷을 무선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VDI 환경에 들어가는 걸 구축해서 검토하려고 현재 POC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이 된다면 실제로 재택을 할 때에도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공사 전체에 올 연말까지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 사무실을 구축해서 시범 서비스로 한번 환경을 구축하려고 하고요. 이것에 대한 정보보안센터로서의 그 숨은 뜻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편리성은 외부 홍보용이고,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제가 뭐 첫 번째 이슈나 두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지금 최대 관심사는 감점을 안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점 당하는 거의 최고 요인이 뭐냐면 테더링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시겠지만 휴대폰 테더링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선 인터넷 이슈가 나오니까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윕스를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 막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드를 다 나눠드렸는데, 문제는 통신 요금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데이터를 2기가밖에 못 드리는데, 패드를 들고 사장님 업무 보고를 갔다가 데이터가 떨어져가지고 파일이 다운로드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제가 옆에 같이 갔는데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패드는 들고 다니는데 사진으로 몰래 문서로 찍어서 들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대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업무용 인터넷은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 막 이런 긍정적인 요인을 막 갖다 붙이면서 이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너는 테더링이 다 안 될 것이며 휴대폰과 노트북은 붙일 수 있는 환경이 거의 불가능해. 또는 반대로 들고 들어오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와이파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에그 막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에그가 탐지도 안 되고, 제가 뭐 10여 년 전에는 2만 원짜리 장비 사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 해보셨나요? 찾다 보면, 근데 너무 어려운 거는 요즘에 복사기도 와이파이가 되고 프린터기도 와이파이가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제일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DID라든지 관제센터에 가도 관리 솔루션들이 또 와이파이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 잡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밉스로 다 막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문내지 마시고, 이제 LH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되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와이파이에 대한 보안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재택근무를 갔더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로그인을 한 4번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VPN 붙어야 되고요. 여기 혹시나 VPN 회사분들 안 계시죠? 제가 밖에는 솔루션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VPN 분들이랑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VPN 솔루션들이 OTP를 검토해서 다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지문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더니 지문 못 넣어주시겠다고.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VPN 붙었다가 비밀번호 포탈 붙었다가 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서 하여튼 붙는 게 한 3가지에서 4가지가 돼요. 근데 그걸 하나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4-5개를 외울 수 있는 머리가 되시지만 제가 안 되니까
그분들도 어려우시거든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게 야 이거 지문으로 딱 하면 안 되냐? 은행도 얼굴 이렇게 대면 되는데 야 우리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3번 4번씩 치고 들어가야 되느냐? 다 또 정보보안센터 타서 정보보안센터에서 VPN 쓰라고 했고요. 정보보안센터에서 3일에 한 번씩 비밀번호 바꾸라 해서 다 바꾸셔야 돼요. 같은 거 써도 안 된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고민이 많아서 생체 인증에 대한 것을 좀 전환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문제는 노트북을 샀을 때 지문 센서가 다 붙은 거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도입은 다 했습니다. 도입은 되고 나서 봤더니 또 누가 이제 팁을 주시기에 야 노트북에 붙은 지문 센서는 감도가 안 좋아서 이게 원에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융권에는 별도의 리더를 붙여서 센서를 한다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센서를 하나씩 다 사서 붙여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안 관제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웰컴 투 진주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제가 저희 보안 관제 용역 사업 그 사전 공고를 결제하고 사전 공고가 지금 이미 나서 지금 많은 원성을 좀 듣고 있긴 한데 고민한 것들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보안 관제가 하는 일이 입구를 지키는 그냥 뭐 문 지킴이 역할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로그만 보고 해야 되는데 업무를 해보니까 제가 보안 관제센터를 저도 1명이 근무하는 관제센터부터 7명이 하는 관제센터로 이제 확장하는 것도 운영을 해봤었고 그 초기 당시가 부문 보안 관제센터가 생기고 단위 보안 관제센터를 자꾸 만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컨셉은 뭐였냐면 관제센터는 로고를 막 찾다가 저거 디도스야 이렇게 찍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AI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근데 또 안 되잖아요.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 되시는 분들도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역할이에요. 원래는 정말 크리티컬한 거 하나만 찾거나 아니면 정말 가능하진 않지만 상관이 있는 내용을 찾아서 이거 상관이 있습니다라고 설명만 했으면 됐는데 이 영역이 아까 얘기한 재택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들고 다니는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하는 이벤트도 종합을 해야 되고 때로는 복합기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도 다 관제센터에서 탐지가 돼야 되는데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는 잘 확인이 못하고 그 문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관제센터가 볼 수밖에 없는 역량이나 수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트가 지방사무소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치매 사고 생겼는데 4시간 반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럼 원격으로 어떻게 붙을 것인가?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관제센터에 넣어서 지금 현재 그 저희가 사전 공고를 냈고 혹시 관계자분들이 있으시면 지원하셔서 공정하게 비딩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80억이거든요. 그래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웰컴 투 진주는 어려운 부분은 그겁니다. 진주라고 하면은 저희가 1년 동안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인력 교체율을 봤습니다. 인력 교체율 1년에 12명이 바뀐 적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제센터 인원이 13명이거든요. 그럼 1년에 12명이 바뀌었으면 PM 빼고 다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그 다음에 진주에 와가지고 2년 근무하시면 중급 기술자 되잖아요. 그럼 서울로 가세요.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되고 진주에는 별로 안 오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상의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우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진주에 좀 오셔서 장비는 좋은데 좋은 인력들을 구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건비 베이스 좀 늘렸고 그 다음에 초급을 원래는 저희 관제센터는 한 8명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래서 초급을 다 줄였어요. 초급은 다 줄이고 중급과 특급 이상 고급 특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중상 이상을 50% 이상 편성해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많이 드린 분이 진주에서 역량을 세우고 그분들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포지션에 옮길 수 있도록 3년 동안 이동하지 않을 만큼 비용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고 어떻게 보면 인력 설계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방 공기업들이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숙제일 거예요. 또는 여기 지금 뭐 혹시나 공부하시는 분이나 벤더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방에는 정보도 없을 수 있고 그곳에 가서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나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의외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지원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업을 좀 했고요. 사람이 뭐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13명에서 17명으로 설계를 했는데 17명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에 대한 크다른 그런 뭐 준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3일에 CISO 조직이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ISO가 되긴 하는데 CISO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또 다른 뭐 정책인 것 같습니다. 책들도 뭐 많이 나와 있고 가이드도 있고 매뉴얼도 있는데, 저부터도 뭐 초짜잖아요. 초짜 시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소의 임무가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공감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뭐 ISMS도 뭐 공부해봤고, 뭐 P 하라고 해서 P도 해보고 27001이나 2만 서비스를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10년, 20년 전부터 뭐 ITS, 뭐 IT 관련된 서비스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ITMS가 필요하고, 그게 뭐 ISO 2만이다, 그 내에 시큐리티가 있나 없나 따져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우리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예전에 한참 인기 있다가 훅 사라진 게 ITIL 뭐 버전 3 뭐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교육 많이 받고 저도 막 이렇게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별반 우리 업무에 어떻게 뭐 적용해야 되라고 딱 설명했을 때 잘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제일 먼저 했던 게, 제가 전화 받을 테니까 부서원 전체를 관제센터에 몰아놓고 제가 ISO 2700의 교육, 기본 교육을 했거든요. 저희가 예산은 없지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그분도 앉혀놓고, ISO는 뭐고 2700은 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산출물은 뭐고, 이런 것들을 절차화해야 되는 게 우리 임무인 것 같아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 전체 직원들 ISMS, 뭐 ISO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목표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뭐 인증을 받는 게 실제로 목표이고, 저희도 연매출 5조 이상인 기업이다 보니까, 연매출 5조 이상 기업이고, 그다음에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외부와 내부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약간 정보보안 시스템적으로 보증이 되는 뭐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내부 지표에서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원에서 강제하는 부분들이긴 해요. 저희가 100점의 내평 점수가 있거든요. 내평 점수 중에서 3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점 내에, 그런데 지적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놨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지적받는 것들은 뭐냐면, 너희는 3점 정해놨는데 이거를 크리티컬하게 적용하고 있어라고 또 따지세요. 뭐냐면 감점한 건 있어? 처벌한 건 있어? 이렇게 따지면, 처벌하면 저희가 혼나잖아요. 욕도 먹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올해는 실제로 저희가 경영진 보고를 하면서 미션을 받은 건 뭐냐면, 저희도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부서원들에게 얘기했는데, 2년 동안은 내부 직원을 좀 불편하게 좀 하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IT 회사나 또는 주요 정보를 다루는 정부 기관과는, 일반 사기업들은 아마 여기 정보보안 담당자로서 역할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보지만, 보안이 안 됐을 때 발전소가 멈추면 매출이 아예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도 기밀 자료가 나가면 전체 명성이 다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곳에 KPI가 있는 기업은 정보보안으로 KPI를 가져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딱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업무 안 되잖아, 야 가용성이 더 중요하지,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우리 뭐 매출이 다 날아가는데 네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영진과 협의하면서, 제가 뭐 사장님 보고 하면서 그랬거든요. 사장님이 그러시면, 보고를 했더니 정보보안센터에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11월 달에는 보고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장님의 관심이 제가 땄던 자격증에 보니까 학원 다닐 때 보면 경영진의 관심이 1번 답이더라. 이게 답이니까 사장님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점수를 높일 수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뭐 내평에 들어가는 측정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요한 요인들이 여러분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여러분 정보보안 조직이나 그런 조직 욕먹을 수 있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했던 내용은 이게 끝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발표하고 싶었던 것들은 뭐 발표라기보다도 제 고민을 좀 털어놓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정보보안 업무를 되게 편하게 했더라고요. 제가 시작했던 것도 용산에서 시작을 했고, 과천이나 그 다음에 뭐 아이스텍 한다고 하면은 귀찮아서 안 갔거든요. 5년 전 뭐 이럴 때는 너무 자주 가니까 안 갔어요. 그때 진주에 갔더니 오는데 너무 멀어요.
아이스가 먹으려면 4시간 동안 열차 타면은 저희 진주 노선이 KTX 최장거리 노선이거든요. 3시간 반짜리 노선이에요. 대구에서 우회전 하면서 무궁화처럼 가요. 막 6군데를 쓰거든요. 너무 멉니다. 엉덩이가 쥐가 나고 힘드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정보 보안의 사각지대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정보 보안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행사를 주관해 주는 그런 분들께서도 실제로 공기업은 또 아래 다 내려가 있잖아요. 저희 진주만 해도 거의 공기업이 13개 정도 내려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영남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뭐 한전도 저희 이 아래 남동권에 다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저도 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셨겠지만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LH에 대해서 뭐 이랬으면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라고 제안해 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본사 15층이거든요. 뷰가 좋습니다. 뷰가 아주 좋고, 제가 아침마다 딱 창문을 열면 남동발전이 보여요. 뭐 남동발전 관계자분이, 왜냐면 남동발전이 발전사에서 정보보안 1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늘 가고를 다니면서 쳐다보면서 남동발전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도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들 잘 이겨내시고, 혹시나 힘든 일 있으시면 진주에 내려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